하시는 임마누엘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또 장소가 변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 많은 성도들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족이 식민지배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역사를 바꿔야 된다고 외쳤던 선녀들의 거룩한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또 이 날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 민족이 그런 아픈 역사를 경험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 자리에서 3.1운동이 없었다 하면은, 또 있었다 하더라도 왜 3.1운동이 있었어야 되는가? 3.1운동이 있게 된 원인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운동입니다. 그러면 왜 또 조선은 식민지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침략 전쟁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그렇게만 보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조선은 일본처럼 힘을 기르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운명을 맞이했는가?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슬픈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를지 몰라도 저는 항상 무엇이 일어나면은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 하고 추적을 해서 거기에 반성을 하고 다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망하게 했다고 일부러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한 왕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고종입니다.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라고도 부르지만은 고종입니다. 아시는 대로 고종은 대원군의 아들입니다. 적자는 아니지만은 그 전 왕이 후손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았죠. 그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고종이 근 50년, 45년을 제국은 그전 이제 나중 얘기지만은 조선의 마지막 45년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조선을 운영했기에 45년 후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이런 자료를 제가 대학 다니고 할 때 저는 역사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걸 몰랐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보완된 자료까지를 다 보면은 대원군 아버지가 결국 고종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또 고종은 부인으로 왕비죠. 민비를 없습니다. 우리는 명성황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는 민비라고 부르지 절대 명성황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종이 왕이 된 후에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아버지 대원군이 있고 아들이 있고 민비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국민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일족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세 사람이 매번 싸웁니다. 오늘은 대원군이 친일파가 되고 내일은 또 친청파가 되고 필요할 때는 친노파가 됩니다. 국민의 안녕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익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 이익을 추구한 결과가 이것도 최근에 이제 알려진 겁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제가 조선일보를 보다 보니까는 소개가 됐어요. 다시 이제 긴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만은 뭐냐,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 여러 명을 데리고 혈서를 했습니다. 나와 내 아내 누구 우리 자식들은 쌀 5가마니를 주면은 평생 노예로 살겠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한 사람뿐이 아니고 조선 왕조 말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나서는 조선 이 국민들의 이 비참한 생활. 그 기록들이 최근에 번역이 돼서 제가 아마 2, 3년 전에 읽은 기억입니다만, 똑같은 생각을 일관되게 가졌다 하면은 우리는 청나라와 가까이 되겠다 그러면 친청파가 되는 것인데, 이익에 따라서 오늘은 친청, 오늘은 친러, 내일은 친일파가 된다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강요들은 어떻겠어요? 소위 장관급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익을 고종 왕한테 줘야 되는가? 그러다가 왕비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할까? 어느 나라는 민비한테 이익을 줘야 되고. 그래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오늘의 국민들 배고프지 않고 평화롭게 살게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항상 걱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민족이 갈 길이 뭐냐, 민족이 융성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고민해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은 거의 끝날 때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대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맨날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고종 황제가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내탕금이라고 하면은 소위 왕실에서 썼던 비자금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예산이라고 봐야죠. 그 일부를 독립운동하는 분들한테 비밀리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굉장히 그걸 미화를 했어요. 제가 그분하고 밥을 먹다가 논쟁을 했습니다. 그 내창금이 얼마냐? 45년 동안을 지배를 하면서 나라를 뺏기고 나서 독립운동가들에게 내탕금 일부를 보내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 제 논리는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탕금 보내는 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한테는 4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권 다툼하다가 일본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그런 적이지만은, 그 당시로 보면은 적이지만은 내부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반성회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경제하는 분들, 또 정치하는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길이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듭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6.25 전쟁을 겪습니다. 6.25 전쟁이 북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맞죠. 북한이 한반도를 공산을 하기 위해서 침략을 한다. 이념적인 잣대를 갖고 한반도를 적화시켜야 되겠다. 분명히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방이 언제 됐죠? 1945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49년에 수립이 됩니다. 한국전쟁은 바로 50년이 일어납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사이에는 5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아마 연세가 들으셔서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잘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겠냐. 북한의 침략성입니다. 공산화하겠다는 이것이 첫 번째 한국전쟁의 원흉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드려보세요. 해방이 돼서 되고 난 후에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은 미군정이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냐. 이 얘기를 아무도 잘 하지 않아요.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남한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매일 싸웁니다. 맞아요.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 아시죠? 김구 선생도 암살 당하셨습니다. 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 여운현 선생도 암살 당했습니다. 또 동아일보 사장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통합에 앞장섰던 송진우 선생, 고아 성진우 선생, 그런 분들이 언제 이렇게 집에서 혹은 어디서 다 암살당해요. 지금 오늘 서울에서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그 혼란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을지 몰라요. 그럴 때에 북한의 김일성이 남쪽을 봅니다. 남쪽을 어떻게 보겠어요? 남쪽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권을 잡을 것이냐, 이 생각만 달려있어요. 남한은 우리가 무력을 동원해서 내려가면은 금방 먹을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에 가서, 중국은 또 나중에 갑니다만,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 도와달라. 그 스탈린도 가만히 보니까 남한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산을 할 수 있겠다. 그래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6.25 전쟁은 분명히 북한의 적화 야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북한이 그런 야욕을 갖도록 제공한, 환경을 제공한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남한에 있는 겁니다. 남한의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KBS를 켜니까 3.1절을 맞이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나오는 방송을 제가 밥을 먹으러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밥을 안 먹고 그 프로그램을 꾸준히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까지 책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냐? 제가 한 4년 전에 읽었던 연해주에서의 독립운동, 거기에 최재영 씨라고 있습니다. 최재영 씨. 그분이 연해주로 망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분이 독립운동가들한테 또 많은 분들한테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분 후손이 나왔어요. 손자가 나와서 지금 인천의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식민지화된 나라를 되찾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시베리아로, 그리고 만주로, 그리고 중국 상해로 갑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절대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윤봉길 의사가 고향 충청남도 예산을 떠나면서 아들 둘이 이제 막 갓 태어난 애들입니다. 두고 떠납니다. 그럴 때 남긴 글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을 그러니까 항소하는 거죠. 항소를 할까 할 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한테 보낸 편지를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이 내 자식 혹은 내 어머니를 두고 떠나면서도 가족 걱정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윤봉길 의사의 그 글을 읽어보면 가슴이 벅차게 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읽어보시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들인과 손주들이 다 있습니다. 또다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누가 우리를 점령하려고 식민지로 만들려고 온다 하면은 그런 의사들처럼 일어나서 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겠느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지 않으면 나라는 또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국민이 현명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저는 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정치가 대안을 갖고 경쟁을 하지 않고 싸움만 하면 이게 과연 얼마나 존속될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독립운동에 나섰던 후손들 얘기입니다. 그 후손들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혹은 연해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지고 붙은 분들은 다수가 또 스탈린 정권 하에서 겨울에 열차를 타고 저 중앙아시아로 갑니다. 아까 최재영 씨 가족도 그리 갔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수가 기차 안에서 죽습니다. 또 도착했는데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추위에 집이 없어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겨울을 보냅니다. 그런 고통을 보냈던 후손들이 어떻게 살겠냐. 저는 그래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의 후손들한테는 무조건 한국 국적을 줘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근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죠. 선조들이 고생한 만큼 후손들이 보답을 받지 못하면은 앞으로 또 대한민국에 한민족에 또다시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해서 앞장서서 희생했는데 내 후손들은 저 후손들은 보니까 잘못됐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되면은 누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1절을 말아서 제가 너무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국가가 마땅한 대우를 해야 또다시 나라가 위기에 맞았을 때 앞으로 나서서 목숨을 걸고 일할 그런 국민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박수 그래서 오늘 주세요. 3.1절을 맞아서 이제까지 아마 못 들어보신 얘기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앞으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이 그나마 오늘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국민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서 미래를 보고 잘 선택했던 분들의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꼭 이어받아서 더 좋은 더 잘 사는 선진국 그리고 우리를 도왔던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박수 가자.